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 쌤입니다. 자, 오늘은 건보 자기소개서 써볼 텐데요. 유튜브에서는 늘 하던 대로 이런 거 알려드리고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은 템플릿하고 예시 있으니까 보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유튜브 이제 회원가입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모든 모의고사 지금까지 이런 모의고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2,990원이면 이런 모든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풀고 영상 강의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제집 한 권 사면은 뭐 모의고사가 한 3만 원이잖아요. 근데 2,990원이면 이 모든 걸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질문을 딱 확인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와,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이거 챗GPT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게 딱 보기에 직기초에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어렵기도 어렵고. 근데 이걸 이 건보의 핵심 가치하고 딱 매칭을 시켜보면은 거의 맞아 떨어져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소통할 때 고수하는 자신만의 신념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거는 이제 소통과 화합에 딱 떨어지죠. 그다음에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이제 변화와 도전에 딱 맞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게 인재상 기반의 설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노하우. 이거는 이제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건지 혹은 이제 인재상 중에서 창의와 전문성 요거에 해당하는 건지 둘 중 하나일 거고요. 2번이 좀 애매하긴 해요. 본인이 지켜야 하는 기준이 있다면 이건 이제 직업윤리인데 이게 희망과 행복 이거 남은 이제 인재상 항목하고는 딱 매칭이 되지 않아서 이거는 이제 인재상과 상관없이 직업윤리를 평가하는 거 아닌가 공직윤리를 평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고수하는 자신만의 신념.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건보 인재상이 핵심 가치죠, 핵심 가치. 핵심 가치인 소통과 화합에 해당하나? 이걸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뭐 건보에서 얘기하는 소통과 화합은 요겁니다, 요거.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뭐 자기가 소통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요렇게 발휘했습니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편차가 별로 없을 수밖에 없는 항목입니다. 뭐 그 지원자들이 쓰는 내용이 거기서 거길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이지 말고요. 만약에 이게 면접까지 가서는 여러분들이 그 특히 건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그 민원인들하고 응대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이 거의 다 중장년층이에요. 그래서 이 중장년층과의 소통 사례가 있으면 쓰면 좋지만 뭐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골라 쓰시면 됩니다. 존중과 배려. 나는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존중하고 배려를 한다. 혹은 좀 개방적이다. 음, 좀 나와 다른 사람 의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도 나는 잘 소통할 수 있다. 또는 이제 나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조금 소통에 팀 내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말을 잘 안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다. 요 세 가지 중 하나를 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사례를 가지고요.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게 될 겁니다. 저의 신념은 무엇이고요. 이 신념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념이 무너질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저 잘 대응해서 신념을 지켰어요. 그래서 입사 후에도 이런 신념을 지켜가면서 소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글자 수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례를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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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야 돼요. 굳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 사례를 길게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면접 가서 썰 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개방성으로 써봤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내 신념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는 거죠. 뭐 개방성 하면은 이렇게 개방성은 제 개방적인 태도가 저의 신념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좀 풀었었어요. 저는 나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이것이 제가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고수하는 신념입니다. 그 다음에 생기게 된 배경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신념이 나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걸 인정하면은 잘 해결된다는 거. 소통할 때 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잘 해결된다는 걸 깨달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 간단하게 적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신념이 무너질 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념을 지켰던 경험을 썰 두 개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500자 안에 두 개를 넣으려다 보니까 짧게 짧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세하게 적을 나오지 말고 이 평가 위원들이 알고 싶은 건 어떠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과 행동을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너무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 못 쓰시는 분들 중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황을 너무 디테일하게 적어요. 가- 그 상황이 궁금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평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상황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어떠한 말과 행동을 했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저런 상황에서도 신념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통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노하우와 신념을 가지고 소통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으면 되는 거죠. 항목 2번 가볼게요. 자,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2번에서 편차가 요번에 건보의 항목에서는 편차가 발생할 거예요. 지금 꼭 지켜야만 하는 규칙에 대해서 본인의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적어주시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했던 거. 요거는 이제 직업윤리 중에서도 보통은 이제 공직윤리, 직업윤리 평가하는 항목은 뭐 봉사활동부터 책임감, 성실함 뭐 그거 중에 아무거나 하나 적어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딱 집은 겁니다. 준법성만 평가합니다. 준법성이라는 건 정해진 규칙이나 규범을 잘 지키는 태도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들 뭐라고 적으실 거냐면 저는 딱 정해진 매뉴얼 이런 것들이 즉 제가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은 정해진 매뉴얼과 그 다음에 기업에서 정해놓은 뭐 규칙 이런 겁니다. 뭐 작업 순서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규칙과 규범이 다른데 규칙이라는 건 정말 딱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 이게 저의 꼭 지켜야만 하는 규칙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윤리 수준이 높은 게 아닙니다. 윤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규범까지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 규범은 뭐냐면 사회 집단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관습이나 행동의 기준, 우리가 뭐 예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에티켓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원에 잔디가 있는데 그 잔디를 갖다가 밟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건 사실은 규칙은 아니에요. 그걸 밟는다고 해서 그 처벌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건 사회적 규범입니다. 규범. 길거리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이건 내가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준법이 아니죠. 그걸 안 줍는다고 해서. 근데 시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동체 사회라고 하잖아요.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서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줍는 게 에티켓입니다. 규범이죠, 규범.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 그것까지도 이 시민으로서의 역할까지도 나는 규칙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나는 윤리적 기준이 높다. 요걸 이제 보여주셔야 돼요. 규정 준수만 하는 게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규범까지, 규범 정도까지. 내가 시민으로서의 역할까지도 나는 이 규칙의 기준이다.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킬 때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키게 만드는 나는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지 이번 항목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사 담당자분들이 출제할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건 모르겠지? 다들 규칙이라고 적겠지? 요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요거 처음 설계할 때.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항목 변경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걸 알고 적느냐 모르고 적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플롯은 이렇게 되겠죠. 꼭 지켜야만 하는 규칙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요. 저는 규범까지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준을 가지게 된 계기와 지킨 사례 그리고 입사 포부 이렇게 이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저에게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은 법으로 정해진 것뿐만 아니다. 뭐 예절도 들어가고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공동체에 속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까지도 나는 포함이 된다. 기준으로. 그러니까 나는 윤리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요걸 갖다가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왜 규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까지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를 깨달은 사례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그 뒤에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 분량이요, 깨달은 사례와 행동한 사례가 어, 그렇게 안 길어도 돼요. 아까도 1번 항목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과 말을 했다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고 이제 마지막으로 입사 후에도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인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2번 항목의 포인트는 나는 규범까지도 지키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항목 3번입니다.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남들이 가는 길 외에 본인만이 선택하는 거. 요거는 또 그 핵심 가치 중에서 변화와 도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까? 요걸 물어보는 거죠. 자, 건보에서 얘기하는 변화와 도전은 요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그렇게 많이 편차가 없어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아니면은 기존의 어떤 방법, 이게 문제가라고도 비슷한데 기존에 어떻게 해오던 거에 대해서 변화를 시도했느냐,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또 시도했느냐, 뭐 이런 걸 갖다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은 도전의 이유가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항상 성장, 나의 성장이나 혹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개선을 갖다가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만약 실패 사례를 적을 것 같으면은 실패했습니다, 느꼈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실패하고 난 뒤에 재도전한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 사례라면 왜 내가 성공했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느낀 바를 바탕으로 그 뒤에도 어떻게 행동했다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즉 실패든 성공이든 실패했거나 성공한 뒤에 어떤 행동이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도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었는데요. 그때 뭐 성공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뭐 이런 거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 나는 변화와 도전을 해야 되는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나 도전을 해야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로운 길을 선택을 했고요. 그 이유는 내 성장과 그 다음에 나는 항상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주변이 내 주변 상황 자체가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나는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공했고요, 혹은 실패했고요. 그때 느낀 점을 바탕으로 또 뒤에 어떻게 행동했습니다. 입사 후에도 항상 개선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새로운 방법을 선택해서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이게 결과죠. 이게 그 상황과 결과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변화를 선택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갖다가 먼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었는데 새로운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망설여졌다.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새로운 길을 나는 그래도 어쨌든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나은 결과물이 조금 필요할 거다. 항상 나는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때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공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내가 만약에 실패했다면은 재도전을 한 사례가 나와야 되고, 성공했다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그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공했으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테고 그 뒤에도 그렇게 행동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사 후에도 항상 그렇게 더 나은 성과와 방법 이런 걸 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항목 4번이고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노하우. 이건 직무 능력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것도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왜 이 노하우가 필요하느냐. 요것까지 물어본 걸 보면 보통 이제 두 가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평가하는 거지만, 저걸 물어봤다는 건 우리 조직에서, 그러니까 건보에서 여러분들의 직무가 뭘 하는지 알고 있느냐. 역할이죠, 역할. 업무 이해. 여러분들 직무가 건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 업무가 왜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지를 갖다가 물어보는 게 이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뜻은 이거예요. 당신 어떤 업무 잘할 수 있느냐. 지원 직무가 있을 텐데 그 지원 직무에서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 그 업무 잘 수행하면은 이 건보에 뭐가 좋은데, 건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데, 요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그 업무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 이해하고 있느냐, 요걸 물어보는 게 네 번째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쓰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이게 어쨌든 평가 기준이 직무 기술서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 내가 요거 중에서 내가 가진 정량적 지표 혹은 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요걸 갖다가 뭐하고까지 연결시켜야 되죠? 건보에서 이 업무를 잘하는 게 어떤 어떤 걸 가져올 수 있는지,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지, 어떤 역할을 가져올 수 있는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걸 갖다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걸 홈페이지로 알기도 힘들고 뭐 검색을 해서 알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 활용하는 게 우리의 GPT 형님이죠.
요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냥 내 직무가 있는데 내가 잘하는 이 업무가 건보의 핵심 가치나 뭐 전략 목표나 이런 것들에 뭐 다 적어 주셔도 돼요. 그게 더 정확하긴 해요. 그래서 건보에 뭐 이런 목표들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다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자기소개서에 녹여내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작성 플러스로 차별화된 노하우가 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업무는 그래서 이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를 잘하면요 건강보험에는 이렇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저 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근거는요 요런 근거가 있습니다. 요런 과정을 통해서 역량을 개발했고요. 당연히 요 역량이 있으니까 요 기여 조직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겠죠. 자신 있습니다. 요렇게 마무리 지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저 고객 관리하고 고객 응대 전문 제가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별화된 노하우다. 그래서 요걸 잘하면요 건강보험공단에 요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이게 제가 예시로 드린 건 디테일하진 않아요. 디테일하진 않고 조금 더 이제 챗GPT하고 대화해 가면서 디테일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 업무를 잘하는 게 왜 중요한지, 뭐 어떤 지표와 관련이 있다, 어떤 목표치와 관련이 있다. 지금 현재 건보하고 있는 사업에는 사업 중에서 이런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제 예시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이 역량 개발한 과정. 그래서 고객 관리 능력이면은 뭐 파트타임 근무를 했습니다. 자격증을 땄습니다. 뭐 이런 거 적어주면 되겠죠. 어떤 역량,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역량 키워드를 잡았으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그 근거를 갖다가 이렇게 쭉 그냥 나열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력서에 안 들어가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 요거 가지고 있으니까 요렇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항목 4번까지 적어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